저랑 같이 저의 석사 논문을 제출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밑에만은 마스터 아바이트 할수 있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찬이를 만나러 런던으로 가는 날이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입니다. 네, 오늘은 또 두 가지의 중요한 인생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2020년부터 달려왔던 저의 석사가 드디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첫 학기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두 학기는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논문도 썼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논문 쓰는 것도 생각보다 딱 3개월에 안에 끝을 낼 수 있었고, 논문 방어와 몇 가지가 남아있겠지만 석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점에 또 한 가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제가 작년 2월쯤에 제가 그때 이제 찬이를 만나러 바르셀로나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인턴 최종 합격 소식을 받고 너무 기뻐했던 그 영상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메일을 봤거든요. 뭔가 메일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인턴 붙었습니다. 대박.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저는 코퍼레이트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찬이를 만나러 지난 4월 초에 저희 6주년을 기념하러 찬이를 만나러 런던에 가는 날에, 그날은 휴가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노트북을 이제 확인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매니저님이 정말 갑자기 자, 축하해, 너가 하이어 됐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인턴이 된 지 1년 정도 됐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이긴 했지만, 지금 현재 유럽 취업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굳어 있어요. 정말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아요. 크기 큰 글로벌 기업일수록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정리해고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매니저님 저 이제 언제 정규직 되나요? 이런 거를 얘기조차 꺼내기 힘든 분위기여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선 계약직을 1년 정도 한 다음에 자리가 있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제 외국계 기업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이어링이 되냐면, 우리나라처럼 대대적인 뭔가 신입사원 모집 이런 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 명을 일단 인턴으로 고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헤드카운트라고 해서 그 자리가 나야, 포지션이 있어야 이 사람을 하이어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서는 뭐 나가신 분도 없었고 작은 팀인데 제가 이제 들어갈 만한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 자리를, 그 헤드카운트를 아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운도 좋았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희 팀에 너무너무 남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1년 정도 준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 졸업을 하면 18개월 정도 취업 준비 비자가 나오는데요. 넘치는 시간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건 동일한데, 예전에는 뭐 한두 달 안에 오퍼를 여러 개 받아서 골라서 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좋은 회사에 가고 싶다면 이렇게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이 되는 걸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 생각에는 2, 3년 후에는 오히려 또 호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금 해보지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두 가지, 석사가 끝났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된 기념으로 3주 동안 통으로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 좋은 일이네요. 그럼 좋은 일이 3가지네요. 여러분들께 사실 막 달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막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논문이 끝난 시점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을 위해서, 저도 아직은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해외에서 일 잘할 되는 법, 팁을 5가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대1 미팅을 잘 활용해라. 해외에서는 1대1 미팅을 정말 자주 해요. 여러분들의 보스를 매니저라고 보통 칭하거든요. 저도 이제 매니저님과 1대1로 매주 미팅을 30분씩 해요. 이번 주에 한 일이라든지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초반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매니저님과 1대1 시간에 How can I help you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nothing?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하면서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30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자기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시간을 위해서 질문을 아껴두기도 하고 이번 주에 뭐 물어보지?를 되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 더 개인적인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해외 기업들이 되게 일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팁이 바로 나가자면 네트워킹의 중요성이에요. 이건 정말 여기다가 도장을 쾅쾅 박아도 모자른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외는 조금 아웃고잉한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아웃고잉한 사람도 여기 오면 되게 그냥 보통으로 보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가 정말 소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제가 말을 먼저 막 많이 하고 아웃고잉한 타입은 아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분위기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또 맞추는 편이긴 해요. 제 텐션을. 물론 그 다음에 한 하루 정도 누워 있어야 되지만 저희 팀에서 독일 분이 저의 버디가 되어서 이제 둘이 친구를 하라 이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조언을 많이 들었던 게 여기서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하다 계속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재택근무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일만 잘하면 됐지라고 저도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걸 누구한테 줄까 하면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 줘요. 친하다고 함은 개인적으로도 친하지만 그 1대1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를 조금 어필을 해놨다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하고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하면은 1대1 미팅을 신청을 하셔도 돼요. 내가 너에게 1대1 미팅을 신청을 해도 되겠니? 해서 매주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위클리, 2주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쿼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미팅을 잡아서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나임으로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 매일매일 일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때 네트워킹을 하라고 일부러 자리를 막 섞어서 앉을 정도로 네트워킹에 미친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상명하복 이런 거 없고 진짜 동등한 위치라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 기분이 들면 안 되는데 자꾸 들어요. 5, 60대 리더분들한테도 제가 막 헤이 막 이러니까 저도 한국에서는 되게 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조금 더 실용적인 건데요. 갭 애널리시스가 되게 중요하다. 한낱 인터넷 말도 잘 들어주실까?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저도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뭔가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빈틈이 보여요. 그거를 바로 갭을 찾았다고 해서 갭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이제 팀원분들께 공유를 하거나 이랬을 때도 꼭 저를 잊지 않고 저 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 이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꼭꼭 저를 끼워 넣어주시더라고요.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를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저도 최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챗 GPT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회사 사규마다 챗 GPT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네, 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30분 콜을 제가 막 몇백 명 앞에서 이끌어야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스크립트를 정말 잘 짜고 싶어서 챗 GPT를 이용해서 요점을 말을 하면서 이거를 인핸스 해줘 라고 하면 제 스크립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그 툴을 알맞게 사용을 하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의 내규를 잘 알아보시고 허락하는 선 안에서는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어에 관한 건데요. 특히 해외에서 일할 때는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제가 못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배운 표현들을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어느 회사, 어느 팀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최대한 빨리 흡수가 되셔야 됩니다. 친화력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그 네트워킹이 잘 될 확률도 더 높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정말 미숙하지만 늘 그랬듯이 제가 헤매온 길을 여러분들은 좀 덜 헤매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깨달은 점들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좀 큰 팁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어딜 가나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그래, 난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존중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30일 휴가, 제가 한국에 3주 이렇게 탁 내고 갈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거에 대해서 눈치를 볼 일도 없고 막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고 가면 됩니다. 잘 갔다 오라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일할 때 감정 상하는 일이 없어서 일이 끝나고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일 끝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구나를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과 여유를 이용해서 유럽의 주변 국가들을 하나에 다녀올 수 있는 것. 아무튼 저의 석사와 정규직 전환이 바로 된 것을 축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은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촬영하거나 한국에서 편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